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1월 25일, 2024년 탄력 1월 4일 킹스 리포트 뉴스 아워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일국 이대왕 문형제님을 대신해서 나온 김혜도 본부장하고 윤호숙 권사입니다. 윤호숙 권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새 한국하고 일본은 꽤 춥다는데 춥기도 하고 특히 일본은 눈이 많아서 난리납니다. 한국은 그냥 춥고 서울의 기온이 수요일 새벽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러거든요. 굉장히 춥겠네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는 조금 풀렸다는데 그래도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이대왕께서 계시는 테네시 청평을 보면은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이 7도고요. 그리고 약간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이 나오는 걸 조금 기다릴까요? 컴퓨터 연결, 오케이.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어요. 7도고요. 그리고 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리고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심야까지 걸쳐서 조금 눈이 내린다는데, 그 적설량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오늘 낮에 최고 기온이군요. 이건 14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도까지 내려가고, 비 또는 눈이 내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최고 기온이 4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겨울 날씨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천일궁, 펜실베니아 천일궁 지역은 현재 영하 1도고요.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5cm에서 10cm가 적설하겠다고 쌓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얼음이 1mm인데 길에 얼음이 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도까지 올라가고 하여튼 눈이 계속 내리겠답니다. 5cm에서 10cm 적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2도까지 내려가고 이제 눈이 그치고 그리고 비도 그치겠다고. 떨어졌네. 그리고 내일은 최고 기온이 5도입니다. 그리고 꽝 소리가 났는데 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자유방석 지역은 3도, 그리고 주로 대체로 구름 끼는 흐린 날씨입니다. 오늘 10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는 영하 1도까지,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텍사스로서는 아주 춥죠. 그리고 내일은 아주 풍부한 햇빛이라고 그러네요. plenty of sunshine, 풍부한 햇빛, 그리고 13도. 내일은 아주 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순천은 지금 벌써 10시를 넘었는데 밤 10시 영하 7도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겠답니다. 순천도 영하 10도니까 굉장히 춥네요. 내일은 최고 기온이 6도고요. 그리고 금마현의 마에바시는 현재 영하 3도고 거기도 눈이 조금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하 17도까지 내려갔다가 역시 내일은 6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이대왕께서 세우신 전일국의 궁 5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버님 말씀으로 갑시다. 제3장 통반격파 운동을 왜 해야 하나?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라며. 그러니까 무슨 편이라고 먼저 있고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 편 제3장 통반격파 운동을 왜 해야 하나? 1982페이지 지포 전성경 오른쪽에서 두 번째 달러 읽겠습니다.
홍반 격파는 가서 총칼로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밤이나 낮이나 활동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도 또 나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 딸은 저 사람들을 본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통일교회를 찬양하면 술 좋아하는 악마가 거기 붙었다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싸우던 녀석들도 통일교회에 입교하더니 안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 딸도 통일교회 교인들 같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면 사탄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역시 하나님은 아버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상이나 그 주의를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은 아담 해와의 타락에 간섭하지 못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상한 사상, 뭐 공산주의를 믿든지 뭐 하여튼 패시즘을 믿든지 하여튼 이상한 그 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로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런데 그 교육을 누가 하느냐? 결국 물론 저를 교육한 사람이 있고 인원수 권사를 교육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또 나가서 또 그 다른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는 전도를요. 전도라는 게 결국은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다 하는 그 교육이죠. 여기서 그 아버님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시는데 성경에는 아담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천사가 이제 칼을 갖고 이제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장면이 있죠. 그 아담이 그것을 거기에 접근 못하게. 그것도 역시 그 칼은 아담에게 어떤 내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믿으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 자위 그러니까 이제 방어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담을 공격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송하세요. 방송. 좀 신경이 쓰여서 꽝 소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새 바로 뉴스로 들어갑니다만은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두 군데 두 건이 있었어요. 두 건이. 하나는 70대 노인 남자가 그것도 아시아계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베트남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의 언론은 뭐 아시아의 어디 뭐 그런 걸 말 안 해요. 그냥 아시아면 아시아다 뭐 그걸로 끝나는데 이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는 아직 제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11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자기 부인이 설날 그러니까 베트남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설날이죠. 거기도 음력이니까 음력 정월 초하루에 파티에 가가지고 자기만 띄워놓고. 차이니스 뉴이어 그러대. 뭐 차이니스 뉴이어 차이니스만 뉴이어 하는 게 아니죠. 코리안 뉴이어이기도 하고 아마 베트남 뉴이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태국은 모르지만 아무튼 음력을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하여튼 부인이 자기 띄놓고 아마 파티를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원한이 쌓였겠죠. 그런데 자기 부인을 타기 위해서 거기 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아시아계. 이건 이름을 보니까 중국 사람이고,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이것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느냐.
캘리포니아는 저 총을 단속하는 법이 다른 어느 주보다도 엄격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총으로 죽는 사람들이 총으로 죽는 것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총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패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러면은 이제 양식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첫째는 총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번에는 그런 70대 노인이 화가 나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 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뭐 그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화목한 부부라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다투어서 말다툼 하다가 나 혼자 갔다 올게. 네? 당신은 뭐 가기 싫으면 간도. 그렇다고 총을 써? 뭐 70대니까 뭐 결혼한 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뭐 수십 년 동안 뭐가 원한이 쌓였는지도 모르죠. 뭐 그 전에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겠어요. 예, 네. 서로 존중하지 않고. 그렇죠.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존경 교육도 이제 이런 사건을 막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사회에다가 보여주고 우리도 문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탄이 도망간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보여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면은 근데 그렇죠.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른 화제로 넘어갈까요? 예. 요새 재미있는 게 미국 하원에서 소득세 없애자 그런 법을 의회에다가 내놨어요. 그것도 하원 의장이. 예? 하원 의장. 그 이것이 이 법안이죠, 법안. 이 법안이 성립될 가능성은 아주 0도 안 되고 희박하죠. 희박도 아니고 전무입니다. 전무. 소득세를 뭐 아니 그걸 안 걷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없애고 그 대신에 매상세라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한국은 부가가치세죠. 이거 매상은 조금 달라요. 매상세는 여러분 미국 오시면은 아시겠죠? 그 콜라 뭐죠? 2불짜리 콜라를 사면은 편의점에서 그러면은 2불 갖고는 못 사요. 못 사요. 응? 항상 텍스가 붙어. 그렇죠. 펜실베니아 경우는 6%예요. 그러니까 1불하고 12센트가 더 있어야 돼. 12센트를 내놓지 않으면은 콜라를 못 사요. 그것이 이제 세일스 텍스 매상세인데 그걸로 이제 바꾸자는 거죠. 현재 미국은 각 주정부의 매상세 하는 데가 많고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도 매상세를 붙이는 거. 그러니까 주에서도 하고 뉴욕의 경우는 또 도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뉴욕은 물가가 좀 비싸죠. 그걸로 대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부의 소득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고 이것이 법으로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만에 하나 이것이 하원에서 가결된다 해도 상원은 민주당이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동의할 리가 없고 그리고 만에 하나
100만, 1000만에 하나 상원에서 그것이 통과한다 해도 또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이 또 이것을 동의할 권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법안으로 이번에 성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 1600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미국 사회에서 실제 거론하고 있다. 이것이 찬반 의견이 나오고 이건 어떨까 그것이 재미있는 거죠. 천국의 시작이네. 뭐 그 의견을 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못 견뎌가지고 그렇죠. 소득세 없애는 걸로 예, 만장일치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하고 장담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하나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섭리에서. 예. 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하면은 그 국세청 IRS를 없앨 수 있다. 미국의 세법이 엄청나게 지금 좀 복잡하거든요. 예.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월급쟁이면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다양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본인은 못해. 복잡한 세법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IRS를 없애는 장점이 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보를 이제 조그맣게 줄여야 돼.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그 중류, 중류, 하류를 사회 계급을 볼 때 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거의 모든 것을 그런 것에다가 물건을 사는 것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저축을 별로 안 해요. 이것은 못하는 거죠. 저축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안 쓰고 저축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부자들은 그러면은 50%는 저축하고 50%를 쓴다면은 그 사람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50%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저축하는 것에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안 쓰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90%를 쓰고 10%를 저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10%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세금이 그리고 10%만 저축하는 부분만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는 거죠. 뭐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미국의 세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세금을 너무 가져가. 그러니까. 그 월급을 아무리 많이 타도 네. 그 세전, 세후 이렇게 따져야 돼. 뭐 월급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게 세금 떼기 전이거든. 그 100만 원이 아니야. 80만 원이다. 80만이면은 적게? 이거 할 때 세후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또 연방 정부 세금 있고. 아유, 여기는 또 그냥 그래요. 주 정부 세금 있고. 또 읍 세금이 있고. 마을 세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불이다 해서 살아가면은 이불만 가져가면 못 사잖아요. 그 이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이불 붙이고 이렇게. 그렇죠. 세금 붙여서 이불 넘으니까. 예. 그 이불 99라는 것은 이제 좀 싸게 싼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이불은 안 넘어간다. 아니요, 이불도 안 된다. 길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근데 그런 섭리적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의 천국의 하나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제인데
지금 뭐 그 미국의 그 기밀 문서가 자꾸만 사람들 나와요? 집에서 나오죠. 전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야할 때 자기 집에다가 아마 자기 그 취임 때 그 문서를 많이 가져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FBI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개인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던 없는 일. 일이에요. 전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바이든이 또 음. 옛날에 부통령이었잖아요. 저 오바마 때. 음. 부통령직을 그만두면서 또 여러 가지 감춰놓은 거. 감춰놓은 것보다도 하여튼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 하고 가야지에 또 자기 자동차 옆에 뭐 무슨 박스 속에 또 기밀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자기 집에. 예. 그리고 자기가 관련된 연구소 이런 것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은 정부 요원이 그것을 이제 지키고 있었어요. 시크릿 서비스. 그러니까 그 요원 경비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었으니까 외부 사람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이든 집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중국하고 장사도 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매우 관계가 깊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뭐 보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이든 집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뭐 중국이 원한다면은 자기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또 얼마든지 중국이 가서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좀 파악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오늘 아침에 뉴스는 뭐냐면은 펜스, 미투, 나도 자기도 자기 집에 알고 보니까 또 기밀 문서가 있고 미국의 국가 기밀 문서가 여기저기 다 이제 지금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미국의 쇠락의 하나의 조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그만두면은 그러면은 도서관을 세워요. 무슨 도서관이냐면은 자기 취임 때 임기 때의 문서를 보관하는 시설이에요. 거기에는 기밀 문서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뭐 역대 대통령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특히 아마 2차 대전 후는 뭐 트루먼 아이젠하워 그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레이건도 있고 닉슨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밀 문서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왜 이렇게 기밀 문서가 비밀이 많냐? 진짜 많냐? 예를 들어서 코비드에 대한 것도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국민이 알면 곤란한 그런 내용도 그냥 무작정 뭐 시크릿이다 뭐 비밀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 아니냐 스탬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별로 국가안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사실 코비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서가 있으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공개되면 곤란하다. 이거 비밀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무작정 이것도 비밀, 저것도 비밀, 저것도 비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믿을 수 없고 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자꾸 터지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말세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말세가. 네. 네,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년 내내 계속될 거예요. 큰일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아버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전쟁을 싫어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님은 6.25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러시아도 내려가고 미국하고 서유럽도 나토도 내려가고 네. 네, 그런 결과가 그냥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국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 모르지만 제발 한국은 그리고 일본은 이런 데서 휘말리지 말아야 돼. 그렇죠. 좀 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탄의 나라가 내려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힘냅시다. 어쨌든 간에. 네.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여기까지. 예. 계속 달리고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네.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올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